다음은 사회 문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을 둘러싼 것만큼 우리 사회에 위선적인 내용이 없을 겁니다. 정부는 비정규직이 지금 2년만 이렇게 근무할 수 있게 이렇게 연령, 이 비정규직 근무연한 제한이 오히려 비정규직에게 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 이 사용기간을 더 연장을 하자. 뭐 비정규직 물건도 아니고 사용기간이라는 것이 좀 그러네요. 언론도 사용기간이란 말을 대사로 쓰는데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연장하자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노동계는 그렇게 비정규직을 4년 일해버리면 비정규직이 언제 정규직이 될 수 있겠느냐, 차별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면 노동계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도요, 솔직히 말하면 비정규직이 지금 700만이 공식 통계에서 700만에 육박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에서 또 이런 주장을 하는 노동계는 민노총, 한국노총으로 정규직 괜찮은 노조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비정규직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정규직이 양보하는 모범적인 행동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요, 사용기간 연장은 비정규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거고 양산시키는 거니까 차별을 바로잡자. 차별을 바로잡자 하면 바로잡자는 사람부터 내 밥그릇 일부는 떼가지고 비정규직 주자고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뻔뻔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정부도요,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어렵다면 사용기간 연장이 최선책이다라고 말을 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의 급료나 대우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괜찮은 기업들부터 좀 쪼아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부도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만큼을 내놓겠다라고 뭐 하는 게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가 되겠습니까? 정부 관련 기관, 공공기관, 그 다음에 공기업 등 이 주변에 벌어지는 비정규직 문제에서부터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청년 인턴이니 알바 비슷한 그런 일자리들을 막 공공적으로 늘리는 것이 비정규직 늘리는 거죠. 그게 해소하는 겁니까? 자, 어쨌든 비정규직 이 기간제법이 8년이 됐는데요. 2년만 쓴다. 근속 연수는 1년 이상 줄고 정규직 대비 임금은 7% 하락했다는 겁니다. 즉 정규직 대비 지금 그 이전에는 73.5%였는데 이제는 64.4%랍니다. 근속 연수도 그 전에 비정규직은 4.23이었는데 23년이었는데 지금은 2.95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기간제법이 비정규직을 도리어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저는 이 법을 만들어 노무현 정권도 뭔 생각에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좌우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솔직하게들 토론을 해야 되는데 비정규직이라는 부분들이 전부 고립되어지고 힘도 없고 흩어져 있고 노조도 제대로 없고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안정적이지 못한 신분이니까 노조활동도 안정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은 어디 가서 할 소연할 데도 없다 보니까 전부 입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립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선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네, 근로자 이야기 나온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4명 중 1명은 저임금 근로자에 속한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노동연구원이 만든 보고서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지만은 항상 24~25%에 대해서 그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저임금 근로자들이 상당히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보편화되어 가는 어떤 이런 추세인데요. 근데 이 연령대별로 보면 지금 15에서 24세 사이에 저임금 근로자들이 유일하게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젊은 층들, 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에 나서는 사람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이런 데 내몰리면서 뭐 열정페이도 그런 데 속할 거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비중이 6%나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10년 사이에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65세 이상 고령층 같은 경우에 저임금 비중이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 그만큼 가난한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중하위 임금 일자리 정비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그런 어떤 동력은 보건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한 정부 부분의 재정 투자에서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 정부가 역할을 좀 더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 즉 정부가 보건 사회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 저기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개호요원이라고 치매나 뇌경색 이런 장기 요양병원 같은 데 있는 노인들을 돌보는 부분을 공공화해서 중공무원 정도로 해서 한 3천만 원 이상을 주는 그런 일자리를 일본이 많이 만들어 가고 있다. 즉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 변화, 국제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중간 일자리는 줄어들고 저숙련, 즉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질 낮은 서비스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대체시키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요즘요 너무나 싸구려 저임금 일자리가 곳곳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뭐 100% 저임금 일자리고요. 편의점 알바부터 식당에서 일하는 분, 뭐 또 마트에서 일하는 분부터 시작해서 그냥 판매직으로 종사하는 분, 또 미용직 같은 데 있는 분들 전부 저임금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정말 사회 구조적으로 예산은 이런 데 많이 있어서 정부가 나서서 안정적인 그래도 조금 나은 일자리들을 만드는 부분이 없는지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요즘 뭐 금수저, 흑수저가 유행하죠. 즉 부모를 잘 타고나야 인생이 바뀐다. 그래서 부모 잘못 타고난 흑수저들을 한마디로 찬밥이다, 이런 자조인데요. 자식들이 이런 말을 쓰다 보니까 이제는 또 부모들도 또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금자식, 흑자식이라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 부모한테 빌딩을 사주거나 뭐 양곱창 집을 하나 차려주거나 이런 자식은 금자식이고, 대표적으로 보자면 뭐 박지성, 김연아, 또 연예인 중에서는 박신혜, 뭐 이런 사람들이죠. 뭐 박신혜 씨는 부모한테 양곱창 집 차려줬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금자식 다음에는 이제 은자식도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 스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삼성이나 다니고, 안 그러면 또 뭐 어릴 때부터 혼자서 벌어가지고 뭐 창업을 해서 기적같이 성공을 해가 자영업에서 돈 좀 버는 이런 자식들은 사회적으로 이름은 안 올랐더라도 부모한테 그 은자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흑자식은 부모한테 도움은커녕 한마디로 애물 덩어리인 자식들을 흑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 나가고 취직도 못하고 집에서 주린이 있고 백수처럼 빌빌 싸고 있거나, 직장에 떨어져 갖고 30 넘도록 취직 공부하고 다닌다거나, 안 그러면 뭐 용돈 달라고 맨날 때려쓰는 자식, 가끔씩 뭐 대형 사고도 쳐오는 자식은 흑자식이죠. 자, 자식이 부모를 보고 금수저, 흑수저 하니까 이제 부모가 자식을 보고 한마디로 금자식, 흑자식 이럽니다. 세대 간에요,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붕괴되고 난 다음에
금수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으면 이 살아갈 방법이 없다. 평생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없다. 그런 자식들이 이제 부모를 원망해서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하니까 이제 부모들이 업시켜도 잘된 놈은 부모한테 집도 사주고 식당도 차려주는데 저렇게 돈을 들여서 공부를 시키고 했더니만 취직도 못하고 흑자식 하는 놈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천륜이라고 부르는 인간관계가 한마디로 물려진 재산이 있느냐, 안 그러면 자식이 부모 호강시키느냐 따라가지고 금이니 흑이니 등장하는 것 자체가요, 우리 사회가 이미 가정에서의 기본적인 인륜이 붕괴되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용어들을 써서 확산시키는 언론들도 진짜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